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29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안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가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제가 간혹 녹음하면서 학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했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해서 우리 지안님이 얘기해보자고. 네, 제가 논문을 받았어요. 이거 몇 권 안 만들었는데 흔쾌히 저한테 한 권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싸게 드린 거예요.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읽어오겠다 그랬는데 제가 다른 세미나 준비로 원래 그런 거예요. 논문을 누가 읽어요? 논문 쓴 사람이 읽고 지도교수 읽고 그 다음에 그 논문을 나중에 참고문헌으로 쓸 사람 읽고 이렇게만 읽는다 논문은.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했어요. 그 오늘 이 1시간 녹음을 하면서 상드님의 논문을 머릿속에 넣고 가자. 상드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겠지? 그러셨구나. 잘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상드님 논문 제목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위한 지역 젠더 정치. 따옴표가 아니고 이거 뭐 콜론? 네. 경기 여성연대의 월경권 운동을 중심으로. 이 제목이에요. 네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오후에 세미나가 있는 페미니즘 세미나를 하는데 주제가 딱 이 성과 재생산 네 관련된 거라서. 네, 근데 저는 이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다 말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월경권. 네, 거기서 그 콜론 뒤에 나오는 경기 여성연대에서 제가 있었으니까 활동했었으니까 그때 제가 활동할 때 월경권 운동을 주로 했던 거라서 제가 활동한 것을 중심으로 쓴 겁니다. 네, 간단하게 뭐 어떻게 브리핑? 발표하신 대로 한번 해주시죠. 네. 이게 약간 이제 이런 페미니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주워 먹을 수 있게 주워 먹을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저는 우선은 월경권을 중심으로 했다. 월경권은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라고 하는 그 권리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 월경권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일부로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월경권으로 갇히지 말고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월경권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 배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범, 젠더 규범이죠. 뭐 여성은 이래야 하고 남성은 이래야 하고 우리 사회 성별은 여성과 남성 두 개의 성만 존재하고 이런 속에서 역할들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들 이런 젠더 규범이라고 하는데 그 젠더 규범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월경권을 다시 좀 바라보자. 그리고 거기에서 배제된 사람들, 젠더 규범으로 인해서 배제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몸은 젠더 규범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다양한 몸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다양한 몸에 대해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들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문 초록을 제가 이제 영문으로 번역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록은 열심히 읽었어요. 초록은 2-3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처음에 뭐 월경권 관련해서 논문을 쓰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활동하셨던 게 무슨 뭐 청소년 생리대 뭐 보급하는 거 관련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내용일 줄 알았어요. 근데 초록을 읽고 나서 이거 주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그 젠더 규범에서 벗어난
성소수자나 뭐 자기 여성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정상성으로 가둬놓는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네.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제 그 논문의 그 목차는 네. 목차를 보면 앞부분은 그러니까 본론에서 앞부분은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 월경권 운동에 대한 그것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 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또 어떤 의의가 있었고 놓치고 간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다뤘고 또 한 축으로는 월경권 운동에서 방금 이제 지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 규범 안에서 월경권을 가져야 하지만 비껴나간 예, 누락된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을 뒷부분에 썼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하는데 논문 심사할 때 심사 전부터 논문 계획서 발표하고 뭐 그럴 때도 지도 교수님이 이거 자칫하면 2개 논문이 된다 이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 뭐 이렇게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이거를 넣었냐면 어쨌든 이 경기도에서 월경권 운동을 하면서의 그 한계 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그냥 운동을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논문이 그렇죠. 정리에는 그 운동에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뒷부분은 그래서 월경권 운동의 확장으로 다양한 몸의 이야기 그리고 월경권 다양한 주체들의 월경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인터뷰를 했고 예 그런 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다뤘던 것은 제가 우선 이 경기 여성연대에서 월경권 운동을 20년부터 23년까지 한 거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22년까지 했던 거고요. 그리고 경기 여성연대가 물론 그 전에 서울시 구로구에서 2019년에 조례가 있었어요. 그 여성 청소년들 보편 지급하는 조례가 있긴 했었지만 그 외에 이렇게 지역에서 운동으로서 가져간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월경권 운동에 대한 정리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의 활동에 대한 정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예 그래서 이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월경권이라는 건 뭔가요? 월경은 아시잖아요. 네. 네. 네, 월경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권리들, 그 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저희가 경기 여성연대에서 조례로 제정했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권리들 중에 하나인 보편 지급에 대한 월경 용품에 대한 보편 지급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월경이 이제 예, 자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는 아니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궁은 있지만 못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궁을 가진 사람들이 월경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일정 시기 동안. 네. 그거는 뭐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거고 물론 너무 힘들고 아프고 이러면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만 너무 그렇지 않은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예, 자궁을 가진 사람들은 월경을 일정 시기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우리 화장실에서 화장실 갈 때 요즘은 공공 화장실에 화장지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화장지처럼 월경 용품도 비치해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생리적인 현상 중 하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편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런 쪽으로 저희는 운동을 했던 거고 월경권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월경 용품을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도 그리고 정보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다 차단되어 있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그 몸에 대한 월경하는 몸에 대해서 나의 몸에 대해서 좀 다시 보고 자세히 좀 보고 그럴 만한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권리들을 다 건강권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의 월경권인데요. 저희는 경기 여성연대에서 월경권 운동에서는 그 중에 하나 한정적으로 조례 제정이 우선 있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을 2020년에 했던 거고 그 이후에 더 이것을 아까 논문 제목처럼 성과 재생산 건강권으로 그러니까 건강권의 문제로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강사 양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양성 과정으로 교육도 했었고 그 교육하신 분들 강사분들을 파견하는 이런 교육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흔히 월경하면 많은 사람들이 월경과 임신 출산을 연결해서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의원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찬성하는 어떤 일부분에는 그 이유에는 이 여성 청소년들이 결국 출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출산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월경을 위해서 월경용품을 보편 지급한다. 이런 것도 사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교육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본론의 앞부분에 나왔던 것은 이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제 의원들의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인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걸 쭉 다루고 있어요. 그 조례 제정할 때 저희가 경기 여성연대에서 처음에 이거를 왜 했냐면 그 당시에 2018년에 저희가 처음 요걸 제기했거든요. 공개적으로. 당시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도지사 후보들한테 저희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여성 관련한 어떤 정책들을 이것을 받아라 하고 이제 간담회 같은 걸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경기 여성연대에서 제안으로 내놨던 게 바로 보편적 월경용품 지급이었고, 그거는 그 전에 아시잖아요. 2016년. 네. 예, 16년이 맞죠. 활창생리대라고 했었던.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사용하는. 네. 뉴스가 막 나오면서 한참, 여러 단체들, 구호단체에서 엄청 막 광고하면서 기부받고 이러면서 그런 사업들 했었잖아요. 요즘도 해요. 그쵸. 네. 그 유튜브 보면은 광고가 맞아요. 뜨는데 그런 광고가 뜨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정말 굉장히 시혜성이 그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깔창생리대가 뉴스로 막 터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했단 말이죠. 여성가족부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뭐 차상위 계층 뭐 이런
청소년들에게 그 일회용 월경대 지급하는 거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복지 제도들이 보편성을 띈 거는 제 기억엔 무상급식, 학교에서 했던 무상급식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중학교까지 무상교육했던 거? 고등학교도 네 했었죠. 그런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가정의 어떤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다 무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가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증명해야지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2018년 그때 뭐 양성평등 이런 이야기 한참 나오면서 막 양성평등으로 얘기하면서 역차별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이런 운동성을 다시 제기해야 되나? 막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러면서 이 운동을 경기 여성연대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 제정됐을 때는 보건위생용품 이렇게 조례명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는 생리용품 이렇게 보편 지급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그 조례명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그러니까 예산을 보니까 저도 그 과정을 보면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를 알게 됐는데 조례를 만든다는 건 예산을 배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 사업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빨리 그것이 사업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도 어떻게 그럼 예산 확보를 할 거냐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연히 그 집행부인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논의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목이 조례명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월경 용품 되게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흔하게 딱 뭐 일회용 그러니까 일명 생리대라고 이야기하는 일회용 생리대 아니면 면 생리대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말고 뭐 월경컵도 요즘엔 많이 쓰지만 그래도 그거 아니면 안에 넣는 그 일회용 뭐죠? 탐포? 네, 탐폰 같은 거. 그런 것들 말고 그것도 많이 안 사용하니까 딱 한정지어 있는데 사실 더 많은 월경용품이 있으니까 다양한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도 그 당시에 토론회 하면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거면 생리대 지급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조례명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보건위생 물품으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월경용품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요 조례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생리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주제에도 월경용품이라고 사용했고 월경권이라고 생리권이 아니라 월경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생리라고 하면 생리적 현상에 뭐 땀도 흘리고 대소변이나 뭐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이거 다 생리현상 안에 들어가. 월경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월경이라고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는 약간 수치심 그러니까 수치심을 갖게 하는 왜 수치심이지? 예, 그 역사가 있는 거죠. 아니면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슈퍼에서 그 용품을 사면은 검은 봉지에 그렇죠. 담아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어느 네팔 어느 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월경을 하는 기간 동안 헛간 같은데 진짜요? 그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독사에 물려서 뭐 죽기도 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밥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뭐 성폭력 문제도 막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법으로 그런 관습을 없애야 된다라고 했지만 몇 년 전에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그 나라에 갔는데 약간 좀 시골 같은 곳, 예, 도심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는 여전히 그런 관습이 있더라. 놀랬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2010 몇 년도였거든요. 10년이 안 된.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규범으로 예, 있는 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월경 자체에 대한 피라고 사실 그거 피 아니지만 피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과 같이 연결해서 월경도 약간 혐오가 있죠. 그래서 월경이라고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그런 인식들 때문에 조례명에서도 좀 그렇게 드러내놓고 토론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인식들이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당시에 그 조례 얘기할 때도 역차별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 뭐. 그러면 여성들한테 생리대 지급하면 남성한테 면도기 지급할 건가? 이걸 농담으로 물론 농담이라고 하신 거라지만 저런 말을 그런 이야기도 제가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네, 조례명이 그렇게 되었죠. 네, 저희 단체에서는 그때 의견 막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조례명 정확히 조례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 상위법도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변경이 안 됐는데 재작년인가 보네요. 바뀌었어요. 조례명이 생리용품으로. 아 그래요? 그거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바뀌었는데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조례 만들 때 더 중요했던 건 저희가 사실 처음에 얘기했던 건 모든 월경하고 있는 여성 이렇게 대상을 얘기했던 건데 예산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으로 왜냐하면 어쨌든 그 깔창생리대 때문에 한동안 굉장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은 경제적으로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 대상으로. 근데 그 청소년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청소년복지법에는 청소년이 24세까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24세까지는 안 하겠다는 건 식딱 고등학교 19세까지. 그래서 또 그거를 뭐 11세로 하냐, 뭐 12세로 하냐, 뭐 이거 가지고도 막 엄청 얘기했어요. 이게 점점 월경 시작하는 나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빨라지죠.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낮춰야 된다. 그리고 낮추는 것 안에는 사실 저희는 생각했었던 건 용품만 지급이 아니라 건강권의 문제도 같이. 그래서 너무 빨리 시작하는 아동이 너무 빨리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건강 검진과 뭐 이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좀 더 확장 이렇게 연령을 더 낮춰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지만 결국은 안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의 현 제도로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 지금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주는 걸로 돼 있나요? 지금은 12세부터 19세요. 맞을 겁니다. 왜 지금 갑자기 의심이 되지? 네, 그렇게 돼 있고 국내 그 한국 국적을 가진 그러니까 국내 거주하는 그러니까 경기도의 청소년이었는데
다른 분이 발의를 해가지고 더 확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국적 경기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외국의 뭐 유학생이라든가, 안산이나 평택이나 이런 곳에, 이주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주민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제가 더 그 이상은 추적해보지 못했지만 점차 어쨌든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런 내용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거 조례 제정하고 나서 엄청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문제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31개 시군에서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시행을. 근데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는데 이 경기도에서 예산을 시하고 경기도하고 7대 3으로 그러니까 100의 예산이 있으면 70%는 시에서 하고 30%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런 매칭 펀드로 한 거죠. 그래서 시군에 또 그거를 하려면 예산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또 조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또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또 뭐 여기 안산시도 저희 했었거든요. 토론회를 함께 크는 여성 울림 여성단체랑 같이 토론회를 시군별로 또 다니면서 한 7곳에서 토론회 진행해서 조례도 그 시의원들하고 같이 토론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안산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행을. 아 그러면 도에서 조례가 통과돼도 시에서 이거를 안 하는 시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옆에 있는 수원시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9개 시군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하고 있는 시군은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경기도 이 예산 가지고도 30%는 넘어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 규정이 있거든요. 경기도에. 근데 거기에 가장 최소 매칭으로 했을 때 최소의 비율이 30%예요. 그 30% 가장 최소로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이 월경권이라는 것이 좀 더 보편화되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비율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이제 파트 1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 음악을 하나 듣고 이제 파트 2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대님이 음악 하나 준비해 오셨죠? 네. 그 저희가 졸업식 날 그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저희 2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거를 그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 노래로 이제 그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나왔던 노래인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노래예요. 정우라는 가수의 철의 삶. 라이프 3. 네. 맞습니다. 철의 삶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의 철의 삶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느 버스 안에서나 창밖으로 눈을 기고 언젠간 저 네모 같은 멋들어진 배를 탈 거야. 더 이상 내 화분에는 예쁜 말이 소용없어. 나에게 너를 바라보며 살아갈 기회를 줘.
때도 되었지라 생각해도 밝은 머리를 변기에 쳐박고 울었다. 인정한다 나는 쓸모없다. 당신 녹슬면 끝이라 했지만 1000번을 두드리는 삶도 세상에는 있는 것이었다. 나는 철의 삶 철의 여인 뜨겁기 위한 말과 몸짓 바람에 생활받고 슬픔을 가눌 거야. 비와 쇠의 머리를 밟아 세상의 끝을 겨눈데도 나의 품 안에서 너는 절대 부서질 일이 없을 거야. 내가 죽길 바라는 이 세상에서 이대로 사라질 때도 되었지라 생각해도 밝은 머리를 변기에 쳐박고 울었다. 인정한다 나는 쓸모없다. 당신 녹슬면 끝이라 했지만 1000번을 두드리는 삶도 세상에는 있는 것이었다. 나는 철의 삶 철의 여인 뜨겁기 위한 말과 몸짓 바람에 생활받고 슬픔을 가눌 거야. 비와 쇠의 머리를 밟아 세상의 끝을 겨눈데도 나의 품 안에서 너는 절대 부서질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철의 삶 철의 여인 뜨겁기 위한 말과 몸짓 바람에 생활받고 슬픔을 가눌 거야. 비와 쇠의 머리를 밟아 세상의 끝을 겨눈데도 나의 품 안에서 너는 절대 나는 철의 삶 철의 여인 뜨겁기 위한 말과 몸짓 바람에 생활받고 슬픔을 가눌 거야. 비와 쇠의 머리를 밟아 세상의 끝을 겨눈데도 너의 품 안에서 나는 절대 부서질 일이 없을 거야. 죽길 바라는 이 세상에서 이대로 사라질 때도 되었지라 생각해. 내가 죽길 바라는 이 세상에서 이대로 사라질 때도 되었지라 생각해도 이 노래 좋죠? 네, 좋네요. 네, 나중에 또 들어보세요. 네. 저도 정우라는 가수 처음 알았는데 되게 목소리가 매력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본론 1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왜 정상성 이런 거에 포착을 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조례 제정하고 네. 사업 시행하고 네. 이런 과정에서 네. 아까 이제 뭐 얘기를 다 하진 않았는데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행정 관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경권이라고 하는 게 그 인식이 임신 출산으로 연결해서 여성의 젠더 역할, 여성은 당연하게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으로 젠더 역할로 인식되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래서 월경권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뭐 이거를 좀 월경권을 좀 더 확장된 인식으로 가져가자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막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월경은 여성만이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떤 기사를 통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네. 그분은 논 바이너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이너리라고 하면 어떤 경계 성별이 여성과 남성 이렇게 딱 영역이 있어서 그 바이너리 안에 있는 성별을 얘기하지만 이런 여성과 남성으로 성별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예. 그분들 이제 논 바이너리
젠더 퀴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쓴 월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분은 스스로를 여성도 남성도 정체화하지 않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법적인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고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2번이거나 아니면 4번이어서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어쨌든 스스로 정체화하는 거는 여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런데 스스로 그런 분이 월경은 하고 있죠. 자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자궁이 호르몬이 그러면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도 있고 이분들이 외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여성은 날씬해야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길어야 되고 하고 뭐 치마를 입고 뭐 그런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여성이라고 이제 상상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바이너리 분들은 그런 지정성별 태어난 것이 여성이었더라도 자신이 논바이너리로 정체화하면서 여성의 그런 외모에 대해서 거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모적으로 봤을 때 여성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화장실이 여성하고 남성만 있는데 그렇죠. 어디를 갈 거냐. 보여지는 걸로 가야 되나? 아니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모두의 화장실의 문제가 또 여기서 나오는데 제가 거기 그 논문에도 잠깐 썼거든요. 그 여성 남성으로 이분화된 성별로 화장실을 만들지 않으면 애초에 그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지 자꾸 그런 문제가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월경을 하게 되면 또 여성도 아닌 남성이 월경을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기사를 보면서 여성만이 월경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 문제로 좀 확장해서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논문 주제로 그 내용을 넣게 된 거고요. 그 지정성별,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여성이었으나 남성으로 정체화한 분들도 트랜스젠더죠. 네.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사실은 그렇죠. 월경을 하죠. 맞아요. 그리고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우리는 트랜스젠더 하면 오직 여성과 남성 그동안 봐왔던 우리 사회의 그런 젠더 규범에서는 여성 아니면 남성이니까 그렇죠. 여성이었다가 남성인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완전한 남성의 몸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경향이 있어요. 근데 트랜스젠더에 또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겉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남성일 수 있지만 자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월경,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리고 호르몬의 문제잖아요. 월경이 호르몬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사실 치료가 아닌데.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을, 좀 덜 나오게 하고, 남성 호르몬을 더 나오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정신과의 그런 진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진단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호르몬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다 있어서, 제가 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질문을 까먹었는데. 왜 정상성에 포착을 하게 되었느냐입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다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다 같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몸이 있다라는 거를 우선 생각해야 된다. 그걸 전제로 두고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여성의 몸, 남성의 몸, 여성, 남성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계 지어서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논 바이너리의 월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던 거고.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네. 월경하는 논 바이너리. 네. 트랜스젠더도 있지만 저는 이게 요것만 주제로 했으면 또 다양하게 한번 인터뷰도 하고 그랬을 텐데요. 저는 이게 본론의 한 부분이어서 저는 월경하는 논 바이너리 젠더 퀴어의 몸을 좀 다양한 몸 중에 그 몸과 장애가 있는 몸 요렇게 두 가지의 몸을 가진 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상성이라는 게 성별 성 정체성에서도 정상성이 작동하지만 신체적 몸에 대해서도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장애의 몸이 정상적인 몸으로 이야기하고 모든 사회의 구조가 다 그 정상적인 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건물 굉장히 한정적이고 이동도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다 있어서 그 장애 여성의 몸 그리고 논 바이너리 젠더 퀴어의 몸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받고 이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논 바이너리 젠더 퀴어는 4명을 하고 장애 여성 4명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인터뷰를 많이 하셨네요. 4명, 8명. 어떻게 그리고 만나셨어요? 저는 총 이 논문을 위해서 총 18명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바쁘셨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인터뷰? 인터뷰하는 거 되게 어려웠어요. 만나셨는지. 어려웠어요, 되게. 인터뷰 찾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페이스북에 찾는다고 올리신 글을 본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어쩔 수 없다. 올려야 되겠다. 웬만하면 그런 거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쩔 수 없이 까야 되겠네, 이러면서, 올려서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저의 패친 중에 많은 패친 중에 있었고, 그리고 또 그걸 보고 이제 제 동기들이 또 공유해주고 이러면서 있었고, 소개 이렇게 받아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4명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아시는 분도 있었고, 한 분은.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논 바이너리 젠더 퀴어에서 제가 다뤘던 것은, 월경하는 논 바이너리 젠더 퀴어의 몸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디스포리아? 내가 정체화하는 몸과 실제 몸에서 오는 그런 괴리감? 때문에 오는 그런 부정적 인식?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자기 몸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 질문을 넣었고 특히 그중에서 월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 그리고 월경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지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제가 네 분 중에 한 분이 했던 인터뷰 내용이 그게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분 친구들 중에도 성소수자가 있는데 청소년기에 그런 친구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본인은 논 바이너리인데 월경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월경은 여성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월경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회용 그 월경대를 사러 가지를 못하게 했어서 친구들이 주변에서 뭐 사다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슈퍼를 못 가서 자판기에서 예, 그렇게 해서 사기도 하고 부모한테 돈을 달라고 용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 어려워했던.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경기도의 이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급이 여성이 아니라 쫙 대상이 확대되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뷰하면서 어떤 결론에 이제 제가 쓴 부분인데 그 악셀 호네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정투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읽어보면 인정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자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 즉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가지게 하는 심리적 조건이다. 인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 자체로 인정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터뷰하면서 그래서 그 인정하는 것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성이 아니니까 아니면 여성과 남성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다양한 몸 중에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것,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겠다. 그 사회적 인정에는 제도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다. 인정해준다는 의미로 제도화하는 거. 그래서 경기도 그 청소년 월경권 보편 지급이 그렇게 대상을 좀 열어둔다면, 그것이 이 사회가 그들을 인정하는 것에 한 발 나아가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월경하는 논바이너리 젠더 케어의 몸에 대한 것들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의 화장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월경 용품 교체, 특히 이제 뭐, 교체하는 거에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인터뷰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화장실 보통 남자 화장실 사용하는데 왜냐면 이게 겉모습으로 봐서 머리가 짧고 이러니까 여자 화장실 갔다가 몇 번 봉변을 당한 예, 막 왜 남자가 들어왔냐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제가 키가 크고 머리가 짧잖아요. 한 번은 커피숍에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앞에 가던 어떤 분이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막 이러는 거 제가 뒤따라가고 있으니까 저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러니까요. 그거 같은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면 얼마나 그러니까 저도 성룡용 화장실이 있으면 그걸 사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저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할까봐. 심지어는 저랑 같이 바이크 타시는 분도 머리가 짧은데 그분은 신고까지 당했대요. 와.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자신이 여성임을 증명해야 되는 막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러니까 꼭 그게 이제 성 정체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외모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식으로 젠더 규범들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의 화장실. 모두의 화장실이 어떤 건지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모두의 화장실은 정말 말 그대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화장실, 공공 건물의 화장실을 보면 여성이 들어가는 곳, 남성이 들어가는 곳, 장애인 화장실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이 장애인 화장실도 사실 되게 지금은 여성, 남성 구분돼 있지만 제가 이제 논문에 몇 년도인지 썼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공용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좀 된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그냥 성별도 없어. 그냥 장애인은 장애인이야. 이런 인식. 약간 또 비장애인하고, 다른 지점에서 논쟁거리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이 모두의 화장실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든 사용할 수 있게 그 안에 굉장히 공간이 넓고 그리고 그 변기도 다양한 변기가 있고 그리고 일본이나 뭐 이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장루 환자 있잖아요. 장루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장루 주머니 이런 것들을 세척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모두의 화장실이라면 그렇게 더 그렇죠. 확장해서 되어야 한다. 저도 월경컵을 사용하는데 네. 그게 일반 화장실에서는 그걸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안 되니까 안에서는 그래갖고 사람 없을 때 살짝 나갔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생수병 500ml에 물 넣어가지고 채워서 갖고 들어가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아씨 어떡하지 이거를?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나가서 흐르르 씻고 들어와가지고 예, 교체를 했는데 그래서 모두의 화장실이 있으면 그 안에는 세면대까지 다 있으니까 사용하기가 괜찮은 거죠. 아니면 최소한 그 칸 안에 그 일본 가면 그런 샤워기 같은 거 달려 있는 거야? 예, 변기 자체 맨 위에 수도꼭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틀어서 물을 손을 씻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 물로 변기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더 많이 안 들고 좋잖아요. 그치. 절약할 수 있고. 근데 그 변기가 비싸다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저희 애 학교에서 그 학교 만들 때 내가 그 변기를 사용해라고 그걸 만들어라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근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딱 하나만 설치했어요. 하나라도 설치한 게 어딘가 이러면서. 근데 모두의 화장실은 그래서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런 월경용품 교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돌봄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돌봄은 여성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아기 기저귀 때 가는 그 아기 눕혀놓는 기저귀 그렇죠. 여자 화장실에 그것도 여자 화장실에만 있잖아요. 네. 근데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애는 어떻게 하냔 말이죠. 어디 가서 교체를 해요. 그냥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두의 화장실은 모두에게 정말 다 이로운 화장실이다. 그래서 모두의 화장실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살짝 제가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의 문제, 논바이너리 젠더케어의 의료의 문제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자궁을 갖고 있으면 자궁을 뭐 검사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산부인과를 가죠. 그것도 문제가 그 이름도 문제가 있지만 자궁 가진 사람은 다 임신 출산과 연결되는 의미로 산부인과가 다 이름이 명명돼 있어서 그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그 산부인과에 못 가는 거죠. 논바이너리 젠더 케어는 겉모습으로는 여성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상한 시선으로 보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건강권으로도 더 의료적 접근의 문제까지는 더 확장하게 되는 것이고 논바이너리는 뭐 이런 문제들을 제가 좀 다뤘고요. 그리고 장애 여성의 몸은 뭐 좀 아까 화장실 얘기하면서 비장애인하고 약간 논쟁 거리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애 여성은 비장애 여성하고 또 다르게 임신 출산권이 없죠. 특히 시설에 있으면 다 자궁 적출 심하게 자궁 적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임신했을 때 임신 중지 우리가 흔히 낙태라고 하는 그런 수술을 시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긴 시간 동안 그 장애 여성들에게는 그런 임신 출산권이 없었던 문제가 있어서 예, 이런 문제가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 아니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장애 여성들의 몸의 권리들로 또 다른 어떤 권리가 확장되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근데 장애 여성들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경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좀 있었는지 제가 그런 질문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도 연령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장애 여성이지만 집에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여성들은 또 다른 교육 환경이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만났던 여성들 중에는 4분 중에 1분 빼고 시설을 경험한 분들이었고, 시설에서는 월경 교육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한 해 그러면 그냥 아름아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면서 하는 그런 것이어서 상황이어서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되게 부정적 인식,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뒤틀린 몸에 대해서 아니면 아픈 몸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논바이너리 젠더 퀴어처럼 의료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휠체어에 탄 여성들은 내과나 이런 데 가기는 괜찮죠. 근데 문제는 산부인과예요. 뇌병변 여성은 뇌병변이라고 하는 건 몸이 좀 이렇게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눕거나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산부인과 검진 받아보셨죠? 네. 검사할 때 의자 올라가서 딱 다리 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자세 자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만 받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병원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잘 안 가시더라고요, 병원에. 그러니까 의료 접근권의 문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인터뷰하면서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정상성에서 만들어 놓은 사회적 기준, 사회 문화적인 기준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본론의 뒷부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월경권 운동은 성과 재생산 건강권으로 확장되어서 그러니까 월경을 하고 있어서 그 월경 용품을 뭐 지급하고 무상 지급하고 또 월경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교육하고 그 몸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넘어서서 건강권과 뭐 다양한 권리로 그러니까 성 권리까지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 성관계가 임신 출산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더 포괄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체계가 구축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비가시화되었던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결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됐나 모르겠네요. 네, 잘 됐어요. 결론만큼만 딱 세상이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게요. 아니, 저 논문 쓰는데 저희 그 교수님이 저희 전공 그 주임 교수님이 모든 논문이 다 그렇게 결론을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많은 그리고 저희는 다 활동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박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제안해야 되고 제시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데 그런 강박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물음을 줘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긴 시간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연구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음악은 김필선의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라는 곡을 들으려고 해요. 30회. 예, 벌써 30회입니다. 드디어 30회네. 30회 특집 이런 거 하나요? 그러게요. 네, 30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처럼 따뜻하게 살고 싶어서